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시장은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고가 2%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ETF 레버리지가 출시되면서이겠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좋다고 해야 될지 참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이 누군가한테는 좋죠. 누군가냐?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축배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소외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어제장이나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두 배 ETF가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 두 배 ETF 쪽으로 조금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 기존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반도체 투톱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0만 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할 때 가격적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 쪽으로 약간 눈을 돌렸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ETF가 나오면서 가격적인 부담까지도 떨어지고 변동성이라는 무기도 ETF가 가져가면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되면서 소부장까지도 무너지는 현상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장을 지켜보면은 반도체 쏠림, 반도체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집중된 쏠림 현상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집중 장세가 펼쳐지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좀 소외받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런 반도체 쏠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까요? 오늘장만 봤을 때는 정말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장.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돌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당할 가능성 보다는 약간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장에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마이크론이 전일 미증시에서 급등하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UBS 증권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직전보다 3배가량 높이 불렀던 부분. 지금 마이크론의 가격보다 거의 2배가량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했던 모습세. 물론 목표가를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 계약에 대한 키워드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장에서도 강력한 수급 현상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배 ETF랑 맞물리면서 이제 너도 나도 두 배 ETF를 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쪽으로 과도하게 쏠렸는데 이 현상이 못해도 1, 2주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건 그 쏠림 현상 속에서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냐 아니면 그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아니면 오늘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고 당분간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악재나 아니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된다고 하니까 반도체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또 답답하실 듯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상장이 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하루의 수익률을 2배를 추종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3시 구간에도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3시 8분 지나고 있는데 이때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변동성이 많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격 매수 하지 말아라. 왜냐면 지금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미증시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마이크론이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의 영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받기 때문에 종가의 어떻게 보면 ETF에 대한 왜곡 여부나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주와의 괴리성 때문에 싸다고 느낄 땐 들어가도 되는데 이 변동성이 더 ETF가 높을 때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변동성 때문에 본주는 그렇게 안 떨어졌지만 내
ETF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을 땐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ETF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큰 수익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방법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타 같은 매물성이나 이런 부분은 장 막판에 많이 쏟아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본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선물 지수까지도 동반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장세가 생기지 않았나. 조금 피로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종가 되면은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선물 지수 그리고 ETF 추정하는 ETF까지도 같이 보면서 내가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 저는 차라리 본주를 길게 들고 가서 수익을 보시는 방법. ETF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음의 복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장에서 10% 오르고 내일 장에서 10% 떨어지면 이 두 배 ETF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하락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음의 복리로 인해서 가격이 더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상승하거나 계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이 ETF가 어떻게 진면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박스권 장세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려를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고 ETF 출시 이후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몹새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ETF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ETF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심리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본주를 들고 좀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장기가 언제까지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네. 이번 연도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장기 계약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도 이렇게 목표치도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기 계약을 키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에 뭐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조, 300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년에 갑자기 영업이익이 50조, 30조,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적자. 이렇게 나오는 게 기존의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이 사이클이 좋을 때는 진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높아지고 이제 사이클이 끝났을 때는 너도 나도 이제는 D램이나 이런 부분을 안 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장기 계약으로 넘어가면은 기존 계약이 뭐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이었던 부분이 이제 3년에서 5년까지도 넘어간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최고점 을 찍고 나서 그 다음 연도부터 떨어진다고 해도 그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장기 계약으로 어느 정도 물건을 확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널뛰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을 하면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 이런 기업을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수를 더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이라는 키포인트는 저는 이제 미국 주식처럼 대응을 해야 돼요. 미국 주식 대응할 때 가격을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보고 대응을 합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어. 그럼 2분기 실적까지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 지금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대응해야 되지. 지금 이거를 가격이 이제 200만 원 넘겼으니까 난 팔고 내가 저점에 한번 잡아봐야지 하다가 못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내가 지금 200만 원 이상에서 팔고 나중에 진짜 180만 원이 왔을 때 담을 수 있으면은 담으면 좋은데 180만 원이 못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 왔을 때도 공포감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는 이제 시장의 주도주, 완벽한 주도주죠, 지금 누가 봐도. 이런 주도주는 함부로 파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도주인 만큼 길게 실적을 보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투톱은 오늘 잘 가고 있고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투톱 말고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그룹주들 말고 다른 종목
종목들 시장 전반적으로는 과연 우호적인 시장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에 수급이 더 들어와서 좋게 봐야 되는지 오히려 자금을 이 두 기업이 빨아들이니까 안 좋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ETF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ETF 그냥 두 배 ETF가 없어가지고 해외 쪽으로 자산이 이탈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 자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국내 증시가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면은 다들 알다시피 또 증권주한테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두 배 ETF가 나오면서 조금 우려 섞인 모습세가 오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의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수급 이탈 현상이나 좀 가속하게 나와주면서 두 배 ETF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세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시장은 외인들은 어느 정도 팔고 있고 기관들은 팔았다가 샀다가 이런 장세,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는 장세잖아요. 근데 지금의 개인들의 장세의 좀 특이점이 뭐냐라고 보면 약간 변동성을 좋아하고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트렌드가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갔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랬던 부분이 이제는 그런 자금들이 ETF로 조금 더 집중된 현상이 나온다고 보면은 조금 반도체 쪽에서만 강한 모습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개인들의 자금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지금 얼마 전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왔을 때 정말 핫했습니다. 초반에 열기나 이런 부분이 엄청 핫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떨어진 모습세도 있어요. 물론 그 코스닥 액티브 그 부분이랑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교하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츰 안정화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수급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 그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정말 안 좋다, 수급 이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빈집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급이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그러면서 약간의 호재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ETF 쪽만 내가 이걸 언제 사야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 그 안에서 소외가 되면 좋은 종목들이 소외가 되면서 가격적으로 싸질 때 그런 종목들을 저는 노리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계속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반도체로 수급이 이렇게 지속되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솔직히 저도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못 들고 있어서 포모를 느끼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품으로 이제 두 배 ETF가 생겼고, 가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주식 한 주당 가격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싸서 못 샀던 부분이 이제 두 배 ETF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매수가 되는 부분, 그걸로 인해서 이제 SK하이닉스의 본주도 뒤따라가면서 올라가주는 현상,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ETF 수익률이 거의 두 자릿수 넘게 나왔잖아요. 20%도 넘게 나왔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언제 조금 줄어드냐라고 보면은 SK하이닉스 ETF가 마이너스가 20% 넘길 때,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아차 싶은 거죠. 이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때까지 잘 올라갔기 때문에 겁이 없이 내가 이걸 투자했구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20%도 넘게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현상이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ETF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차츰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분간 반도체의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다른 섹터들은 또 상대적으로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 다른 섹터들이 상승하기 전에 좀 미리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 섹터들 뭐가 있을까요? 상승하기 전에 접근해야 될 섹터들은
정말 많죠. 제약바이오 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지금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저도 확실하게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은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가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유동성 장세에서는 가장 특히 황제주의 탄생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해요. 이번 연도 연초에 대비 황제주 100만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5대 그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 그리고 SK, 뭐 거기서 이제 LG, 현대차,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황제주가 없는 그룹이 있어요. 어디냐라고 보면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도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만, 제가 그래도 반도체 다음 섹터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기판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와서 정말 급등의 급등을 불러줬고,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을 조금 저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재차 올라갈 때는 반도체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줬던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기판 관련주, MLCC 관련주 이런 섹터들은 저는 오늘 장 이후로 약간의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충분히 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판 MLCC 요즘 좀 뜨겁잖아요. 네. 그전에 뜨거웠던 게 전력 설비였는데 네. 또 요즘에 많이 좀 수급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전선 뭐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력기기나 전선은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이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나서 전력기기로 왔었는데 수급이, 네. 기존에는 이제 이게 꼬아서 반도체가 오르고 또 반도체가 쉬었다가 또 반도체가 오르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가 너무 싼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외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팔 사람들을 다 팔고 가벼워질 때 그 섹터가 저는 전력기기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키 맞추기를 이뤄놓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또 여름철마다 항상 전력난 대란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있었어요. 과거에 전력기기가 AI랑 연결성이 없을 때는 여름 관련주도 편입이 될 정도로 여름에는 약간 계절성으로 모멘텀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6월 달 정도부터는 전력기기 전선도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대표와 함께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는데, 이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거기다가 AI 기판이라던가 MLCC 전선까지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